위안부에 대한 명칭만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위안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꿈꾸는커님이 줄 서서 기다렸다고,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했다고. 제가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거칠게. 네. 하루에 기본적으로 20명에서 30명이 왔고 주말에는 100명까지 받았습니다. 100명? 한 명이. 예. 100명이. 저 소름이 좀 끼치는데요. 그 100명이 24시간 동안 100명이 그것을 해결하려면 주로 집단으로 해결을 해야 됐겠죠.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것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성폭행을 일생에 딱 단 한 번만 당해도 평생 못 잊을 상처인데 24시간에 100명이 그런 100명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는 평생 있을 수가 없죠.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진짜 살 수가 없는. 진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감사한 일이네요. 거기에 이제 이런, 제가 정말 슬픈 영상을 예전에 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런 이제 그 하루하루가 자기가 정말 몸이 그렇게 진짜 찢겨가는 고통과 네. 수치를 겪었는데도 살아 있었던 이유는 엄마를 보고 싶어서. 소녀 16에 끌려왔기 때문에 엄마 우리 꼭 만나요 이러면서 저 눈물이 또 아무튼 그냥 엄마가 네. 보고 싶어서 버틴 거예요. 다른 웬만한 분들은 진짜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버텼다. 아무튼 그런 고향에 가는 게 꿈이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였고,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달군 쇠를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마취하지 않은 채로 배를 갈라서 좀 비방용인가요? 너무 잔인한가요? 공신님 방송에서 마취하지 않은 채로 배를 그냥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냥 아이를 꺼내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꺼내고 그 잔인함에 그 산모가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억지로 깨워서 아이를 보여주고 죽였대요. 그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지. 저는 되게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입에서, 이렇게 어여쁘신 분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직시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정말 저는 직시해야 된다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징그럽다고 위안부 만화, 위안부 만화 이렇게 위안부 애니메이션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실제 증언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의 만화가 있습니다. 사진도 보셨죠? 많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아무튼 이런 큰일을 당하셨던 분들에게 해주는 사과가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이고 돈적이고 10억엔, 지금 10억엔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할머니분들이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아이들은 위안부 문제 그만 좀 얘기해라. 부끄럽지도 않냐. 도대체 할머니분들이 바라는 게 뭔데? 뭐 돈 바라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나눔의 집에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뭐 얼마나 큰 돈을 바라겠냐고. 돈을 바라는 것보다 배상금을 받으면 그냥 자식들한테 준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으시고, 본인들이 뭐 돈을 쓰시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거의 좀 없지 않으세요? 그쵸. 거의 없거나 가족들하고 안 만나고 사시죠. 그리고 어떤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 돌아오셨다 하더라도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거의 가족들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솔직히 이게 돈으로 배상될 그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분들의 바람은 이거예요. 일본이 제대로 근현대사 교육을 해라. 자기네들이 우리 위안부 그런 만행이 있었다는 걸 교과서에 실어달라. 그리고 위안부 역사관을 일본에 지워달라.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던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것에 대한 정말 내가 너를 정말 너무 많이 괴롭혔어. 진짜 미안해. 인정하고 사과해달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사죄는 하지만 인정은 안 하는 분위기죠, 지금. 여기 지금 책임 회피가 있잖아요. 아까 협상 내용에 보면은 상처 입은 분들한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는 표명한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성에 의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강제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배상금이라는 용어가 없고 교과서에 실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할머니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쭉 이제 읽어드리고 했고 좀 길었는데 결론은 사죄하는 편이 있긴 있네요.
근데 사죄는 하죠. 뭐 선사과 뭐냐?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했고 위안부 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불가역적 얘기 꺼내지 말고, 그리고 일본이 정말 바라는 건 사실 이겁니다. 요거예요. 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험 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일본이 유엔한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위안부 문제로. 막 인권 문제, 뭐 힐러리 대통령도 예전에 한번 엄청나게 일본에 대해서 이런 거의 이런 성노예적인 표현을 얘기를 했고,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적으로 소녀상을 짓고 할머니분들이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걸 알리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 막 비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발표한 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내년부터 올해부터 그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실거든요. 일본 역사 교과서에. 예. 일본 교과서에 올해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실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본이 우리랑 지금 10억 엔으로 해결을 받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판하는 걸 자제한다. 교과서에 실지 못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 조약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고 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과서가 나왔을 경우 일본은 그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굉장히 협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해요, 걔네들이. 예. 근데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상이라는 거는 어떤 뭐 필요하면 내주는 것도 있고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게 뭔가요, 대체? 우리가 얻은 건 10억엔이죠. 자, 그럼 10억엔이 여러분 한나님 혼자 말한다고 하니까 우리 공신님도 같이 말하는 걸로 할게요. 공신님 팬분들이 좀 외로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죠? 공신님 10억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뭐 97억 정도? 예, 구체적으로 100억이 좀 안 되는. 100억이 좀 안 되죠. 100억이란 돈의 가치가 어떨까요? 공신님한테 100억이 딱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너무 큰 돈이죠? 예. 뭘 하겠어요? 퀵뷰를 드려야 되나? 죄송합니다. 100억이면 해외여행 가고 뭐 빌딩 올리고 뭐 공신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사업을 훨씬 확장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뭐 새로운 인생 하겠죠? 근데 개인한테 100억은 이렇게 크죠, 그렇죠? 네. 근데 할머니 모든 분들한테 100억은 어떤 가치일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전체 위안부 할머니 분들은 지금 8만, 10만 정도로 집계하지만 본인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차마 위안부라는 거를 밝히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하고 국가에 내가 위안부였다라고 고백하고 등록하신 분은 238명입니다. 근데 거의 돌아가시고 지금 46분, 46분의 할머니 분들만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생존해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가족 분들, 그리고 생존해 계신 할머니 본인한테 이렇게 막 지급을 했을 경우 나누면 3천만 원 정도예요. 1인당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그게 배상금으로 큰 돈일까요? 아니 평생 그렇게 악몽처럼 사셨는데 3천만 원이면은 연봉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연봉 아닌가요? 저는 더 그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가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기부해서 일본에 전달한 게 900억이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그 900억 정도인지 몰랐어요. 일본 대지진 때? 900억. 아니 우리 우리나라는 성금 내고 뭐 TV에서 뭐 ARS 이거 해가지고 일본 이거... 도와줬잖아요. 이게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게 우리가 900억. 일본 대지진 때 자발적으로 도와준 금액이 900억인데 얘네들은 위안부 할머니 분들한테 그 100억밖에 만드는 너무 야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게 다 떠나서 사실 진심으로 뭐 정말 이 일본 그 대표하는 게 아베 이제 총리잖아요. 네네. 총리분이 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그 할머니 분들께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10억엔을 안 줘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협상 같은 느낌이 더 또 열받게 하는 게 이렇게 협상이 되고 나서 딱 17일 뒤에 바로 또 자민당에서 엄청난 또 망언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민당에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속았다. 위안부는 그냥 직업 매춘부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욕 나오는 이런 사쿠라타 요시타카 전 문부 과학성 부대신이 어쨌든 방금 욕하신 건가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쿠라타, 진짜네요? 성함이 사쿠라타 요시타카 전 문부 과학성 부대신인데 위안부는 아니 웃긴 게 자기네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공표한 내용이 위안부 할머니분들한테 죄송하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자국 내 그 자민당에서 이렇게 매춘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그냥 그들의 그냥 그런 동정의 그런 여론 분위기에 우리는 속은 거다. 이러면서 지금 뭐를 주장을 하냐면 일본은 소녀상을 이전하지 하는 10억엔 줄 수 없다. 또 요런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된 협상인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아직도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는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이 추운 날씨에도 떨고 있는 우리 대학생분들 그리고 정대협분들 많은 시민들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오신 무슨 어머니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쪽에 와서 계십니다. 왜 다 그러고 있는 걸까요? 왜 일본만 깝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까고 있는 거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일본 모두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협상에 대해서는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만약에 진짜 소녀상이 지금 대학생분들은 진짜 이전할까봐 혹여라도 그게 막 걱정돼 와서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소녀상을 진짜 옮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나님은? 투쟁! 옮긴다는 건 저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사실 그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할까 했는데 까먹었는데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녀상은 이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좀 꽉 잡고 계시고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리고 이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대요.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다. 손을 꽉 잡고 있는 건 일본에게 사과를 받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거고, 이 소녀상의 이 단발머리는 뜯겨져 있어요. 가족과의 그런 뜯어짐, 가족과의 단절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고 그 조각상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유는 조국에 왔는데도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 자기들의 신세. 그런 깊은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너무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인지 조선시대에도 청나라에 공료로 갔다 온 사람들을 환양녀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시죠? 금이 환양이 아니라 그냥 환양했다. 발음이 이렇게 안 좋죠? 환양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를 욕이 약간 정말 약간 매춘부 같은 의미로 환양녀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네요. 욕을 잘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도 똑같이 대했다는 거죠. 몰랐어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맨날 소녀상 보면서도.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소녀상의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어깨에는 이제 새가 앉아 있는데, 그 새는 이미 돌아가신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과 연결, 뭐 이런 의미고, 그 뒤에가 제일 슬픈 게 남아있어요. 소녀상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녀상을 보게 되면 한번 살펴보시라고 설명해드리는 건데, 뒤에 그림자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상은 소녀지만 뒤에 그림자는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녀 때 그렇게 끌려갔지만 지금은 현재는 이제 노인이 돼버린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의 소녀의 그런 젊었을 때 그런 건 다 일본에 의해서 다 짓밟혀 버렸고 지금은 본인은 노인이 됐지만 그 노인이 된 그 그림자 안에는 나비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평화의 나비, 그러니까는 날지 못한 나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대업 측이나 그 할머니분들 표현하는 거를 날지 못한 나비라고 하거든요. 그 청춘을 그 할머니분들한테는 제대로 광복이 오지 못했다, 날지 못했다. 그 날지 못한 나비를 날게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복이 왔고 우리는 지금 되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 할머니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은 이상 아직도 해방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그 마음의 웅어리가 남아 있다는 거죠. 정말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지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찹찹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채팅창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소통을 안 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위안부 문제나 이런 협상 문제 막 하면서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새로운 걸 배우셨다라던가, 뭐, 그냥 느끼시는 거 아무거나. 예, 원인은 미국에도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원인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약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예, 일본 총리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 또 지금 또 좌인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 얘기를 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나는 소녀상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좌파 쪽으로, 좌익 쪽으로 몰고 위안부 소녀상 이전해야 된다. 우리 이제 옛날 그 국제관계 청산하고 일본하고 서로 상생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욕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우익이고,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정치와 결합되는 거는 좀 말이 너무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무슨 사고를 맞아요. 추모하면은 뭔가 하나가 있으면, 예. 좌빨이다. 맞아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저 이거 노란색 먹으면은 저 그러면은 좌익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쏙쏙 들어왔어요. 지금 입을 해벌리고 보고 있었어요. 예, 설명 중이라. 너무 어여쁘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띄워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소녀상 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은 정말 학생들 한국사 걱정이 없겠네요. 저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아니, 아까 제가 화면에서 아까 얘기하기로 했는데 깜빡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유이남 할머니 분이 저랑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진짜 그때 눈물이 엄청 많이 났는데. 이뻐서 더 잘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 근데 한나님 핑크레이디 쇼님 두근두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뭔 짓 한 거예요 지금? 리액션 한 겁니다 갑자기. 예, 말씀을 더 드릴게 하던 거. 예. 원래 이렇게 놓으세요? 예, 저 원래 방송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별풍 쏘면은 그냥 못 먼저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걸 하시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예, 저 너무 말을 끊었죠? 죄송합니다. 예. 또 혹시 보여주실 건가요? 예. 저희 친구들 이런 거 난리 나거든요. 한 번도 이런 거 당해본 적이 없어요. 별풍선 또 올라오면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때요? 네네. 작업 걸지 마요님 별풍선 1개, 두근두근 사랑해요. 이 방은 진짜 한 개씩 쏘시네요. 예. 저희 방 뭐 없나요? 저희 방은? 저희 방 채팅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쏘는 게 의미가 없고. 강성태 존재님 별풍선 1개, 두근두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뿌잉뿌잉 뭐 나도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니 갑자기 우리 깨물고 싶네요. 진지한 얘기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잠깐만요. 나 또 봐봐요. 진지성 못 떨어졌어. 예, 강성태 존재님 고마워. 근데 한나님 방송도 한 개씩 나오네. 어떡하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방 구족이다. 예. 네. 2개 나왔습니다. 예, 2개 나왔잖아요. 안 되겠다. 클래스 있어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 제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한나님 방에 별풍선 100개? 100개 만족하시나요? 저희 어떤 리액션 보여주시겠어요? 충전은 해 놓으셨나요? 충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어머, 잠깐만요. 1000개? 너무 많아요? 어떡해. 저희 방 매니저님이 분위기상. 진짜요? 예, 사랑님 1000개. 우리 다 같이 한번 분위기 전환 겸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환장해. 어디 아프세요? 그냥 그럼 이거만 할게요. 두근두근 사랑해만 같이 해주세요. 네. 예, 우리 사랑님 두근두근 윙크 사랑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윙크. 윙크. 같이 할 때? 예,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돼요. 와. 그 밑에 99는 누구시죠? 우리 최준호님. 와, 장난 아니다. 999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역캠 됐네, 갑자기. 죄송. 다정경님 100점! 침 났어, 지금. 예. 이러다 오로나미 씨까지 할 분위기야. 예. 오로나미 씨 뭐예요? 500개 쏘면 하는 이 리액션이 있어요. 예. 이거 BJ분들 다 하시는데. 진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이 분위기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정말 이게 뭐가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너무 암울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분위기 전환 위해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쌌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신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셨어요? 방송 9년 했어요, 저. 예. 9년 하셨어요? 아니, 교육방송 한다고 해서 리액션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저도 여자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역캠입니다. 상태님도 뭔가 잘하시면. 저 상태님 제대로 읽어주세요.
예, 자릉이님 너에게로 50보 해주세요. 예. 뭐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50보 너에게로 50보 다다다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너에게로 50보. 예, 자릉이님 별풍선 50개 저걸 감사합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본인 방송에서 받은 거잖아요. 예, 본인이 읽으셔야지. 예. 저는 별풍선 쏘면은 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예. 근데 어머니들 뭐야? 굳이 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식적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쏘면은 제가 네네. 막 제가 좀 훈계를 많이 해요. 제가 예. 그럴 돈 있으면 어머니 바카스라도 한 번 사드리라고 너무 눈물 흘리신다고. 너무 개념 방송이다. 예, 저도 너무 그럼 얘네들이 저도 채팅창에 너무 쓰여지거든요. 많이 쏘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1000개까지는 받습니다. 예, 근데 그 이상 쏘면은 네. 그만 쏘지 마세요까지는 해요. 예, 예, 아재요. 예, 너무 지금 저희 지금 너무 제가 예, 새로운 딴 데로 생활 빠졌는데, 경험했어요. 근데 저희가요, 네. 근데 너무 슬퍼지고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전환 겸 읽어드린 거고요. 예. 아까 제 유이남 할머니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작년에 추석 때 가가지고 저랑 임지금님, 그리고 비룡님하고 소프님하고 그 추석 음식을 해드렸었어요. 나눔의 집에서. 제가 작년에 희망 프로젝트 한 건 아시잖아요. 그쵸? 네, 예, 위안부 할머니 분들 역사관 기금 마련을 위해서 희망 프로젝트를 했었고, 기금 마련이 제가 한 1,300만 원을 모았고, 우리 그 운영자, 저기 아프리카 측에서 1,000만 원을 모아주셔서 2,3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저희가. 진짜 큰일 하셨네요. 예, 제 돈은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와. 많은 BJ분들이 기부를 해주셨고 아니, 이래도 그 방송에서 돼요? 홍보를 해주셨어요. 예쁜데 똑똑한 데다가 말도 잘하고 착해. 너무 그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욕 먹어요. 예. 아니 이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막 아니요. 시킨 것 같잖아요. 예. 전혀 시키지 아무튼 않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네. 그래서 그때 나눔의 집에 갔을 때 그 유이남 그 할머님이 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거 따로 안 하시고 근데 밑에 네. 왔는데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와보라고 하셔서 하나님만 따로 예, 불러서. 예, 손을 잡고 자기 본인이 저기 어렸을 때부터 토란탕을 좋아했는데 오늘 너무 오랜만에 네. 토란탕을 먹고 옛날 그 고향 생각이 나서 뭔가 가슴에 있었던 뭔가 그런 게 쑥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진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훌륭한 일이다. 토란국을 처음 끓여봐가지고 네. 솔직히 맛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너무 고마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인터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네. 예전에 한번 TV에 나왔더니 가족들이 엄마 왜 거기 있냐고 우리 사돈어른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부끄럽다고 해서 네. 그거에 너무 상처받았고 가족들하고 거의 연을 끊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는 되기도 하는데 네. 나도 만약에 우리 엄마라면 이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고 그런 게 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 한 분 한 분에게는 정말 이렇게 힘든 그 일인데 그것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얼마나 한일까요? 예, 사실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김거북님 채팅처럼 그게 뭐 숨길 일이냐. 숨길 일이 아닌데도 가족들은 싫은 거죠. 그냥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안부 문제는 슬프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었으면, 우리 할머니는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 할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맞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들 정말. 근데 솔직히 근데 일본에서는 자꾸 그것이 직업적으로 본인들이 자발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1930년대 일본이 이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한창 태평양 전쟁일 때 맞아요. 강제 네. 공추를 막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문고리까지 떼갔어요. 그 새로 된 문고리. 새로 된 노스의 그 숟가락 다 가져가가지고 제트기 연료 만든다고 뭐 저기 소나무 송진 다 뽑고 뭐 쇠붙이는 다 가져갔기 때문에 숟가락 숨겨놓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맨날 탁탁 털어가니까 강제 공출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뭔가 돈은 벌어야겠고. 네. 그때 이제 일본 애들이 뭐 일본에 가가지고 뭐 재봉틀 돌리고 뭐 그렇게 하면은 맞아. 취직시켜주겠다. 네. 거의가 취업 사기였어요. 솔직히 뭐 강제로 끌고 간 사람도 솔직히 있대요. 막 이렇게 논밭을 베고 있는데 이쁜데 이러면서 끌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취업 사기로 돈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살짝 그래서 이제 갇혀 있을 때 너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일하러 같이 가면
아버지를 뭐 이렇게 풀어주겠다. 정말? 아무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건 그런 쓰레기네요. 예,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취업 사기를 쳐가지고 데려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문서, 취업 문서가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자발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때문에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던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해방 이후에 할머니분들한테 뭐 월급을 주기는커녕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제가 나눔의 집에 갔을 때 인터뷰를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도와줘서 그때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그냥 뭐 해방 이후에 계속 중국에서 사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버려진 거죠, 솔직히. 네. 뭐 심지어 저희 사할린 그 동포분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건 너무 한스러운 예, 취업 사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맞아요. 개모생김님 채팅창에 이분이 가장 정말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국력을 강화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협상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갑의 위치로 우리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범죄.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냈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하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나치 대학살이 얼마나 잔인했고 그런 뭐 홀로코스트 무비 같은 경우도 뭐 막 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우리의 그런 아픈 역사,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담담하게 인정을 하고, 심지어 그 전범 기업인 솔직히 웬만한 그런 독일 차 있잖아요. 네. BMW나 뭐 폭스바겐 뭐 이런 차들 전범 기업들이 다 배상을 하고, 심지어 강제징용한 사람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자식들의 그런 장학금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얼마큼 배상을 하고 있는 건지. 마인드 자체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도 일본을 완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공신님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일본 제품 좀 좋았던 거 뭐 학창시절에 있으셨죠? 꽤 있죠. 그렇죠. 우리의 추억 중에 많잖아요. CD 플레이어 막 이런 거. 그렇죠. 또 남자들은 다 일본 걸 이용합니다. 그렇죠. 일본 게 사실 왜 남자들이 보는 인터넷 강의 있거든요. 예. 그걸 안 봤다고 한다면은 예, 야마떼.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정말 예, 맞아요. 일본 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일본 제품을 쓰지 말라 그러고, 뭐 일본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러고, 뭐 일본은 완전히 그런 말이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역사는 역사고 친구는 친구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구별해야 거예요.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이 한중일을 손을 잡고 다 같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죄송해요. 성격 실망으로 왔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남자시잖아요. 예, 옆에 분 BJ 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정말 독일처럼 제대로 인정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생의 역사로 상생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이 사실 이 영토라던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손잡을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그 지역이 다들 블록화되잖아요. 다극화현상. 예. 아니면 나프타? 맞아요. 뭐 동남아끼리는 아세안, 끼리끼리 뭉치고 EU 막 이런 식으로 다 뭉치는 분위기인데. 한중일은 그냥 저기야죠. 누구 때문에 못 뭉치는 걸까요? 좀 있으면 전쟁 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히려 중국은 일본에 대한 그런 분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하고 더하면 더했지. 거기는 뭐 다 불지르고 막 다 깨부수고. 예,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뭐랄까 좀 예민하고 큰 문제가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이 협상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아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해주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할 수 있다! 오버! 그런 반응 호두가다! 몰라요. 초대박! 호자가 아니라! 진짜! 홍준기 닮았나요?